오늘 소금 얘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소금이라고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할 때 시솔트, 바다에서 생산하는 소금, 우리는 천일염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바닷물을 끓여서라든지 아니면 화학적인 전기분해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하는 이 정제염들이 있고요. 그리고 암염이죠. 암염이 있고, 이 암염이나 이 땅에서 나는 소금들, 땅바닥에 이렇게 퇴적되어 있는 소금, 이런 소금들은 이 공업용 제설이라든지 이 운동장 바닥 이렇게 다질 때 쓰는 이런 공업용 소금들이 주로 많아요. 식용소금은 참 귀합니다. 보통 식용암염은 히말라야, 핑크, 골드 이런 얘기들 하는 좀 고급 소금들이 있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소금들은 이런 시솔트, 바다에서 생산되는 소금들이에요. 이 시솔트들은 미네랄이 많아서 좋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이 미네랄은 우리나라 시솔트, 우리나라 소금이 프랑스 게랑트 소금, 세계에서 가장 좋다고 인정받는 프랑스 게랑트 천일염의 미네랄이 2배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정제염, 이런 정제염, 이것은 일본의 탁상염이라고 식탁염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정제염이에요. 일본은 전체적으로 다 정제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본은 이 화산 폭발로 일어난 그런 땅이기 때문에 이 갯벌이 없어요. 그래서 바닷물을 끓이든지 전기분해해서 정제염을 사용합니다. 그것은 일본의 특성상 그런 것이지 정제염이 좋아서 정제염을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로 일본 사람들이 정제염이 좋아서 정제염을 사용한 것 같으면은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의 신안이라든지 서해안 바다에서 이 염전을 만들어서 소금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기 나라 소금이 더 좋으면 왜 남의 나라 미네랄 갯벌을 이용해서 미네랄 천일염을 만들어 갔을까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럼 정제염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근데 정제염이나 암염이나 중국산 이 천일염은 아니죠. 어떤 면에 보면 그런 것들이 보면 순도 99%가 넘는 이 한마디로 염화나트륨 덩어리들이에요. 보통 보면은 셰프들이 정제염을 많이 쓰고 정제염이 좋다라고 말하는 셰프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럽이나 외국 쪽에 보면은 식당들이 미슐랭 가이드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미슐랭에서는 동일한 맛이 3년 이상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럼 동일한 맛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금을 정제염을 쓸 수밖에 없어요. 이 미네랄이 있는 천일염들은 맛이 조금씩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 동일한 맛을 내기 위해서 정제염들을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외국 셰프들이 정제염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면 정제염이 안 좋고 우리 천일염, 미네랄이 들은 천일염이 좋다라는 것은 어떤 가장 극단적인 예로 보면 이런 예가 있죠. 중국 소금으로 김치, 배추김치를 담가보면 김치가 상해요. 물렁물렁하고 물러지죠. 그런데 우리 천일염, 미네랄이 드는 우리 천일염으로 배추김치를 담가보면 배추김치가 아삭아삭하게 맛있잖아요. 간단한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얘기들도 해요. 우리 국내 소금들이 장판을 깔아서 소금 생산을 하기 때문에 이 소금이
우리 뭐 소금이 미네랄은 많지만은 한마디로 이 플라스틱 쪼가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뭐 가소제라든지 이런 데서 뭐라고 그러나요? 뭐 만족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들 합니다. 구운 소금. 이 소금을 굽는다. 불에 가열을 한다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보통 보면은 이 구운 소금이나 죽염 계통의 그 소금을 얘기할 때 보통 뭐 플라스틱 쪼가리 이런 것들을 태워서 없앤다. 뭐 뻘 같은 거 나쁜 성분도 태워서 없앤다. 뭐 맞아요. 600도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타서 없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고열로 가열을 했을 때 생기는 부분의 문제가 뭐냐. 고열로 가열을 하게 되면은 소금이나 이런 이 성분들이 유리화, 세라믹화 됩니다. 이 세라믹이라는 거,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황토 같은 것을 불에 고온으로 가열하게 되면은 이 도자기 그릇이 됐잖아요. 이 도자기 그릇이 바로 세라믹 그릇 아닙니까? 이 그릇을 가루로 만들어서 먹으면은 몸에 좋을까요? 이 세라믹 가루들이 우리 몸 안에 쌓이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고온으로 가열하는 것은 세라믹화 되기 때문에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시비하지 마세요.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그렇게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가열해서 내가 시험을 해서 보여드리겠지만은 이 소금을 가열하게 되면 이 소금에서 유해한 성분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건 조금 이따 가열하면서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소금들을 그런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 소금을 불에 구웠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소금 일반적으로 천일염들, 이 천일염들을 가열을 하게 되면은 이 지금 이 소금은 이 3년 이상 먹어서 이 간수가 완전히 제거된 소금이에요. 그런데 이 소금들 중에서 이 간수가 제거된 소금이라는 뜻에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통 보면은 이 소금의 간수물을 뺄 적에 잘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것처럼 공기가 통하지 않는 이런 상태에서 유약 바른 도자기는 공기가 안 통하잖아요. 숨을 안 쉬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는 한마디로 수분이 가져지가 있는 상태예요. 보면은 소금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황토 항아리처럼 수분이 통과되는 상태에서는 소금이 좋은 소금이 아니라 한마디로 썩어버립니다. 이 앞면에서도 보시면 표시가 나죠. 이렇게 소금이 수분을 흡수하고 뱉어내고 하는 이 활성작용을 합니다. 보면은 소금들을 이렇게 오래 3년 이렇게 1년씩 놔두게 되면은 이렇게 전부 이렇게 품어내고 걷어들이고 공기가 맑은 날은 수분을 뱉어내고 흐리고 습한 날은 수분을 빨아당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천일염을 그냥 이렇게 보관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는가 하면은 한마디로 이 소금은 이렇게 썩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우리가 천일염을 이 간수 뺀다고 이렇게 두게 되면은 대기 중에 오염된 공기와 수분을 흡수해서 맑은 날 수분만 뱉어내고 소금 안에는 오염이 남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까? 3년 명품 천일염이라고 하지 잘못 보관하게 되면 3년 동안 오염되는 소금이 될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보세요. 소금은 가열하게 되면 이렇게 색깔이 갈변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구운 소금을 만드는 업체들이 이 중국산 천일염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호주산 천일염을 사용을 해요. 이렇게 엉망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 연기가 나오죠. 이 연기가 벤조피렌부터 시작해서 이 아크릴아마이드 같은 이런 1급 발암물질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 소금에 원래 있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잠깐 지금 보시면은 국립목포대학교 소금품질검사기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죠. 이 보시면 시험 검사 성적표가 발효소금으로 분명히 되어 있죠. 아리차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 카드뮴, 납수원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불검출입니다. 한마디로 불검출이에요. 그리고 이 보면 이 염화나트륨, 염소 이런 거 소금 염도가 이 88%, 86 우리는 저희는 86% 나왔죠. 이 보면은 이번에는 발효 효소 소금입니다. 이 보시면은 우리 국내 천일염은 이 88% 정도 선이거든요. 저희 결과가 보면 89.5죠. 그러면은 저희 이 홀드솔트 효소 소금은 전혀 어떤 인위적으로 양을 늘어놓은 것이 아니라는 거 확실하죠. 예, 저희 발효 효소 소금은 무엇을 이렇게 첨가를 해서 양을 늘려놓은 한마디로 짝퉁 저염 소금이 아닙니다. 그대로 오리지널이고 이 효소화돼서 이 소금 속에 같이 동일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소금의 염도가 정확하게 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소금 보십시오. 이 나오는 원래 아까 지금 보셨던 이 시험 성적표 같은 데 보면 우리 국산 천일염에서 이 벤조피렌 비소 같은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가열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염기는 이 벤조피렌 같은 거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어떤 무슨 소금, 뽕소금이라든지 무슨 이 가열 소금을 만들 때 어떤 뽕잎을 갈아 엮는다든지 이런 식의 해서 이걸 만든다고 했죠. 이렇게 볶으면은 연기가 나고 이렇게 하니까 수분을 이렇게 품어주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연기는 가라앉습니다. 가라앉은 연기가 사라진 게 아니죠. 벤조피렌 같은 날아갈 게 도로 이 소금 속에 다시 끼어 들어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소금은 볶으면 안 됩니다. 고열 가하면 안 됩니다. 한마디로요. 그리고 그 다음 소금들이 보면은 이 허브솔트라고 해가지고 이런 갈릭 같은 어떤 다른 재료들, 뽕잎 같은 거 넣어서 이 소금을 저염 소금이라고들 얘기합니다. 정말로 이게 저염이 됐을까요? 잠시 또 저희 발효 소금, 효소 소금의 시험 성적표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저희는 88%. 지금 보시면은 국립목포대학교 소금품질검사기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죠. 이 보시면 시험 검사 성적표가 발효 소금으로 분명히 되어 있죠. 아리차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 카드뮴, 납수원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불검출입니다. 한마디로 불검출이에요. 그리고 이 보면 이 염화나트륨, 염소 이런 거 소금 염도가 이 88%, 86 우리는 저희는 86% 나왔죠. 이 보면은 이번에는 발효 효소 소금입니다. 이 보시면은 우리 국내 천일염은 이 88% 정도 선이거든요. 저희 결과가 보면 89.5죠. 그러면은 저희 이 홀드솔트 효소 소금은 전혀 어떤
인위적으로 양을 늘려놓은 것이 아니라는 거 확실하죠. 예, 저희 발효 효소소금은 무엇을 이렇게 첨가를 해서 양을 늘려놓은 한마디로 짝퉁 저염소금이 아닙니다. 그대로 오리지널이고 이 효소화돼서 이 소금 속에 같이 동일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소금의 염도가 정확하게 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보신 그대로 저희 발효소금, 효소소금은 염도, 염화나트륨 염도가 88%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무슨 양을 늘려서 뭘 효소소금이다, 발효소금이다 해서 뭐 이상한 거 집어넣어 가지고 양만 늘여놓은 한마디로 부피만 늘어난, 양만 늘어난 저염소금이 아닙니다. 저희는 어떤 이 뽕잎이라든지 뭐 이런 허브를 갈아서 안에 넣어 가지고 양을 늘리는 그런 무늬만 저염소금이 아니고 저희 골드솔트는 말 그대로 효소화돼서 이 소금과 같이 일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염도가 88% 그대로 같이 나오는 겁니다. 양이 늘어났으면 염도가 88%가 나올 수가 없죠. 뭐 30%를 넣었으면은 60% 염도가 나와야 되고 50% 반반씩 넣었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뽕잎 50%하고 소금 50%를 넣었으면 염도가 44%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 성적표대로 저희는 88% 그대로 나오는 거 보면은 뭘 넣어서 섞어서 부피를 늘려놓고 양을 늘려놓은 게 아니라는 게 확실합니다.